뇌졸중이 오면 단 1분 사이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정민 박사입니다. 1시간만 늦어도 1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손상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나요?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몇 분만 방심해도 그중 수억 개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놓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신호를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극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하신 적 말이에요. 만약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세포와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의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그 순간 김영호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잠시 후 다시 손에 힘이 들어와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죠. 며느리분께도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그 주에만 두세 번 더 반복됐습니다. 어떨 때는 젓가락질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김영호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로부터 일주일 후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로 말이 느려지고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김영호님이 그때 경험하신 손에 힘 빠짐이 바로 미니 뇌졸중이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한 결과 큰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80% 이상이 김영호님처럼 미리 경고 신호를 받았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놓쳤거나 무시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평생이 바뀔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김영호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갑작스러운 안면 마비입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양치할 때 물이 새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 뇌졸중 협회에서는 FAST 신호에서 가장 먼저 얼굴 마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69세의 이명숙님은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가 입술 한쪽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잇몸 문제인가 싶으셨는데
며느리분이 얼굴이 이상하다며 바로 응급실로 모셨죠. 검사 결과 미니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거울 앞에서 웃어보시고 한쪽 입꼬리가 처지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시적으로 괜찮아져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웃을 때 얼굴이 한쪽으로만 당겨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팔다리 힘 빠짐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 뇌혈관이 막힌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뇌혈관학회 보고에 따르면 일과성 마비는 이후 3개월 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74세의 정혜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운전 중에 잠깐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됐는데도 무시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팔을 들어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이 내려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증상 겪은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술에 취한 듯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뇌졸중 의심 신호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장애 증상을 동반한 환자의 70%가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됐습니다. 80세의 최정숙님은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셨어요. 평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분인데 혀가 꼬이는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가볍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며칠 후 MRI 촬영에서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면 바로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고 119를 불러야 해요. 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도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대화 중에 갑자기 말이 꼬이는 경험 있으셨나요? 네 번째는 원인을 모르는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대부분은 말초 신경성 어지럼증이지만 뇌졸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 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급성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분들 중 10%가 실제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67세의 김기성님은 자기 전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방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죠. 처음엔 이석증인가 싶으셨는데 MRI 검사 결과 손에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어지럼증이 생기면 반드시 뇌영상 검사를 받아야 해요. 단순 이석증이라고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어지럼증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미니 뇌졸중 증상입니다. 몇 초에서 몇 분간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큰 뇌졸중의 경고 신호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 보고에 따르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3분의 1이 1년 내 큰 뇌졸중으로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5세의 박영철님은 설거지 중에 잠깐 손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며칠 뒤 응급실로 실려갔죠.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전문가 진료를 받아야 해요. 두세 번 반복되면 곧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잠깐 손이나 발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단짠 식습관입니다. 단맛과 짠맛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부르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여요. 대한영양학회에 따르면 나트륨과 당분 섭취가 많은 사람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70세의 윤재호님은 건강검진에서 뇌혈관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가공식품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기 시작하며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싱겁게 먹기, 단 음료 대신 물 섭취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과일도 당분이 많으므로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혹시 단짠 음식 줄이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씩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뇌졸중을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예요.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의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뇌혈관에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거든요. 아침과 저녁 혈압을 체크해서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침 혈압이 높으면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뇌졸중이 올 위험이 높아집니다. 싱겁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혹시 집에서 혈압 측정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가정용 혈압계 하나쯤은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해요.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기름때를 끼게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막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00mg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물 복용을 두려워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스타틴 같은 약물 복용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혹시 콜레스테롤 약 복용을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뇨 관리예요. 당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이 126mg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하는데 이때부터는 혈관 손상이 시작돼요. 단순히 약만 믿지 말고 식습관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쌀, 흰빵, 면류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이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어렵지만 차츰 적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 습관이에요. 운동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동시에 조절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루로 치면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중에 혈압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계단 오르기, 집안일, 정원 가꾸기도 모두 좋은 운동이에요. 혹시 요즘 꾸준히 걷고 계신가요? 걷기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대응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응급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증상 발생 시 119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자가 운전이나 택시 이용은 하지 마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치료 시작까지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119 구급대는 이미 응급처치 준비를 하고 있고 응급실과도 미리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가족분들과 FAST 신호와 119 대응법을 함께 공유하세요. 얼굴 처짐, 팔마비, 말장애, 시간 체크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혹시 가족분들과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상의해 보셨나요?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뇌졸중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점이에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말이 꼬이는 증상,
손발의 일시적인 힘 빠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올바른 관리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뇌졸중의 신호임을 알고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얼굴 마비, 팔다리 힘 빠짐, 언어 장애, 심한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미니 뇌졸중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해요. 방치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치하면 몇 분 사이에 수억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사라져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한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119를 부르고 응급치료를 받으면 그 수억 개의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나 혈관 내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만 치료받으면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하고 꾸준히 걷기 운동하고 짠 음식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단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라면, 찌개, 젓갈류 같은 짠 음식과 과자, 음료수, 빵류 같은 단 음식을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이 혈압과 혈당을 높여서 뇌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자면 가족들과 FAST 신호를 꼭 공유하세요. 이 검사법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F는 페이스 얼굴 검사입니다. 의심되는 분에게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면 뇌졸중 신호예요. 양치할 때 물이 한쪽으로 새거나 말할 때 발음이 새는 것도 같은 증상입니다. A는 안팔 검사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 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검사하는 게 더 정확해요. S는 스피치 말 검사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라고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를 건너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T는 타임 시간 체크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응급실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 FAST 검사법만 기억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괜찮아질 거라고 기다리거나 다음 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뇌세포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뇌졸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두 질환을 동시에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질환이거든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뇌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치매도 있고, 뇌졸중 후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말씀드린 FAST 신호를 가족들과 이미 공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족들과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눌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